단단히 깍지 낀 손으로 어머니를 업은 아들. 하지만 걷다 보면 포대기가 헐거워지곤 하지요. 꼭 잡아. 꼭 잡아요. 어머니를 추슬러 업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아들. 어머니께 보여주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엄마 저기 물고기도 있다. 물고기. 물고기 있어요, 물고기. 늘 같은 방향을 보며 걷고 있는 모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5일장이 열리는 날. 두 사람이 시장으로 들어섭니다. 엄마 시장 나오니까 좋죠? 시장 구경 나오니까 좋죠? 어머니가 연신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얼굴이 환해집니다. 116살? 106살. 올해도 40. 건강하시죠? 아직도 건강하세요? 오가는 이들이며 자주 보는 상인들이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인사를 건넵니다. 나오니까 좋죠? 엄마 좋아요, 나오니까? 사람 구경을 제일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5일장만큼은 빠지지 않고 찾는 아들. 사람들은 모자의 모습에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그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예쁘다.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먹고 뭐예요. 안 힘들어요. 사람 구경에 봄나물 구경. 하지만 인파 속을 걷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앉아, 으쌰. 아이고 힘들어. 자주 보는 상인의 배려로 잠시 쉬어가게 된 모자. 하지만 구경을 하느라 어머니의 눈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행여 어머니의 손이 시리진 않을까 내내 어루만져주는 아들.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니의 불편함을 느낀 걸까요? 아들이 손을 주물러 주는데요. 집도 나갔잖아. 엄마 집에 갈까요? 갑자기 집에 가는 걸 서두르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나 힘들 안 된다니까는. 아들이 힘들어요? 업어주면? 나가 없고요. 그러면 내 나가 힘들 안 된다. 그래서 걱정돼서. 돈으로 먹는 사람. 좋아하는 외출을 나왔다가도 아들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은 어머니. 서로를 걱정하는 모자의 이심전심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자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산에서 캐온 각종 약초를 넣고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우린 물의 용도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약초물로 밥을 안 친다는 겁니다. 어머님 건강도 생각하고요. 어머님도 약초물로 끓인 걸 좋아하니까 신쌀밥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저걸로 약밥을 해드리니까. 직접 캐온 산야초로 어머니의 삼시세끼를 일일이 챙긴다는 아들. 싱싱한 산도라지를 손질한 다음 매콤하게 양념하고 볶는 모습이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이번엔 잘게 썬 소고기와 버섯 그리고 냉이까지 부드럽게 볶아냅니다. 끼니를 항상 이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네, 아침 점심 챙겨드릴게요. 아들이 산에서 캐온 것들로 가득 채운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하하, 이런 입맛도 금방 돌아올 상차림인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반찬으로 오늘 캔 산삼이 올라왔습니다. 이상 먹자가 저기서 아, 한등 이렇게 찍어서 샀거든. 엄마 이거 썰어서 내가 줄게. 어머니가 드시기 편하게 산삼을 잘게 써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삼 한 조각을 어머니 밥 위에 놓은 바로 그 순간 한번 다 치다가 차가워. 하하, 잘 드시네요. 귀한 산삼 덕분일까 어떤 날보다 맛있게 밥을 먹는 어머니. 맛있어요? 낙선 낙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차씩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게 어머니 마음이라지만 어머니를 보는 아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랑 있나? 신랑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책이다.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런 얘기.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가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시작합니다. 어머니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어머니가요 70에 저 치매가 왔어요. 지금은 약초 같은 거 많이 끓여드려갖고 많이 좋아졌죠. 그때는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집에 물건 바깥에 다 집어던지고 집에다 불도 내고 그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를 앓기 전에도 또 다른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앓은 병 때문에 양다리가 불편했던 어머니. 하지만 아픈 다리를 끌고 농사를 지어가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고생이 많아서였을까요? 너무 일찍 어머니를 찾아온 치매.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픈 몸으로 이렇게 키워준 걸 고맙죠. 아들은 우리 엄마 이렇게 잘 키워줬죠. 올바르게 나쁜 짓 하지 못하게. 태어나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다는 어머니.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다리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감내해온 것입니다. 나날이 작아져만 가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1분 1초가 아깝고 귀합니다. 잠시 후 아들이 커다란 고무 대야를 들고 욕실로 들어가는데요. 뭘 하나 했더니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어머니를 조심스레 내려놓는데요. 시원해요? 시원해 시원해. 네, 시원해요. 30년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어머니를 씻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는 호흡을 달고 다니나요? 옛날에 엄마가 밭을 하도 많이 메고 다녔어.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곱다 엄마 손. 엄마 닮은 손이나 봐 아들 손. 손전등 하나 없이 캄캄한 어둠을 뚫고 산을 오르는 아들. 뭐가 보이기나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어둠 속에서도 약초를 캐는 남자. 대체 한밤중이나 다름없는 이 시간에 산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아니 선생님, 아니 하나도 안 보여. 이런 새벽에 왜 나와서요? 아, 어머니 밥 챙겨드리려면 새벽에 나와야 돼요. 이른 새벽에 나와서 캐고 어머니 밥을 챙겨드려야 되니까.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 아침상에 올릴 산야초를 캐기 위해 매일 첫 새벽부터 산행을 고집하는 아들. 해가 뜰 때까지 잠시도 쉬질 않고 약초를 채취합니다. 안녕하세요. 약초 채취할 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여기 집중하다 보면 넘어져요. 그렇게 캐기를 한참 동이 트고서야 아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엄마. 아이고. 오늘 수확도 대단합니다. 엄마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산에선 냉이하고 느타리버섯. 자연산 느타리버섯. 아무리 어머니를 위해서라지만 어머니의 시계에 온통 맞춰진 이 생활이 고단할 법도 한데요. 본인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다들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겠지만 저는 힘든 건 별로 없어요. 사는 게 재밌어요. 우돛 버섯을 틈도 없이 어머니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아들. 일상의 고단함조차 있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밥 잡숴요. 네, 잡숴봐. 내가 해드릴게 이렇게. 아들의 정성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우는 어머니.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이 모습 때문에 어둠 속을 헤매는 힘겨움도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곤히 잠든 어머니를 방에 두고 아들 혼자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뭇 표정이 심각한데요. 한참 동안 뭔가를 쓰는가 싶더니 제작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잘 썼어요? 이게 제가 잘 썼어요? 이게 처음에만 잘 써졌고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다 틀렸는데 뭐가 틀렸어요? 여기는 쓰기 없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인데 하나 둘 셋 네 글자잖아요. 그러네요. 어떤 이는 삶의 짐이 아니냐고도 합니다. 어떨 때는 힘에 부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등에 업은 어머니가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요거 써봐 여기 느낄감 감자 써봐. 해 엄마. 그래 빨리 여기다 끝나지. 써봐. 그래 끝난다고? 끝난다고. 여기다 써봐. 빨리 써. 야. 어머, 안 끝난다. 예쁜데? 이뻐. 잘 썼어 엄마. 아 엄마 이름을 한문을 써봐. 자신 있게 써내려가던 손이 멈칫합니다. 내 한문 내 이름도 잊어먹네. 어머. 어쩌거나. 이제 물었어? 잘 생각해봐. 응? 응? 어떻게 하래? 어떡해. 진짜로 모르겠어? 까먹었어. 다시 써봐. 밥. 응? 윤자 쓰라고 그 옆에다가 윤자. 윤자. 윤자를 생각됐어. 근데 봉자가 생각 안 나? 본자? 응. 그렇지. 생각이 안 나. 지금 영양제 줄까? 아니? 네가 써봐 윤자를. 엄마 기억해. 별일 아니라는 듯 애써 웃는 얼굴로 자리를 피하는 미애 씨.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름 석자를 되새겨봅니다. 생각났어? 생각나는데 와 아담아 머리가 막 어떻게 되는 거야. 아유,
일단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고 미안해요 엄마한테 안쓰럽고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마지막에 이거라고 믿을 수가 없었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나한테 주시지 이런 생각을 했죠. 기분 전환을 위해 모녀가 외출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고향에 왔다, 고향에. 어머니의 목소리도 집에서와는 달리 기운이 넘칩니다. 물레동은 어머니와 남희애 씨에게 특별한 동네라고 해요. 우리 집이 저기서 못 들어가는겨? 지금은 딴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지. 왜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올 수 있어. 오랫동안 살아온 물레동을 떠나야 했던 모녀. 내가 여기서 몇 년 살았는데 65년, 70년 살았네. 고향이지. 나 고향이 없어. 여기가 고향. 하늘 뒤에 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 새끼 낳고 그냥 살았어. 이거야 저거야? 아유, 저 앞이야. 저 앞이야? 제일 앞에. 여기 저 어디든 다 찾아갈 수 있어? 그럼. 나중에 봐. 나 어른들다. 오빠 왜 내버려? 구석구석 다 알아? 알지. 동네 갖다 내줘봐. 우리 옛날에 여기도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그치? 운동해. 운동하느라고 걸었는데. 물레동에서의 시간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어머니. 나가지 마. 어떻게 여기 웬일이세요? 진짜. 웬일이야. 몇 년 만에 봐. 진짜 몇 년 만에. 3년 다 돼가. 3년이 다 돼가요. 반갑습니다. 지금 예. 마음에 병이 생겼어. 왜 많이 보 여기를 못 원이 살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여기를 살지를 못.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레동 오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야. 아줌마 만나보고. 아유, 진짜. 여기서 안 갈 수가 없어. 어머니가 행복해할수록 딸은 더욱 죄스러워집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모실게. 약속해. 엄마의 정신세계에 딱 가둬둔 곳이 저희를 태어나게 하고 저희를 자라게 하고 어떤 추억이 다 묻어있는 그 장소가 동네가 물레동이에요. 근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물레동을 떠나게 됐어요, 잠시. 그래서 엄마가 이제 병환이 자꾸 더 짙어지고 했던 이유가 그곳에서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잠시 다른 동네로 왔잖아요. 엄마의 생각과 살고 싶은 동네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꼭 다시 모셔야 될 곳이 물레동이에요. 엄마 많이 보고 가. 여기 다시 올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자, 빠이빠이. 또 만나. 또 만나. 며칠 후 언제나처럼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섭니다. 엄마 여기 내가 안 해. 그쪽으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인사. 어머니 얼굴이 좋네. 네, 얼굴 좋아요. 오늘은 신곡 녹음이 있는 날인데요. 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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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작곡 선생님. 안녕하세요. 악수, 잘 계셨죠? 악수. 악수 엄마, 할까요? 악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다. 딸이에요? 닮았어. 우리 딸 닮았어? 딸 닮았어요. 얘가 이뻐, 내가 이뻐. 얘가 예뻐. 네네.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네. 막 여기 뒤에 앉으세요. 가수 남이애가 되는 공간이지만 늘 엄마를 모셔온답니다. 막 갔다 올게. 응. 파이팅. 잘해. 잘할게. 순조로운 신곡 녹음. 딸의 목소리를 듣던 어머니가 녹음실 부스로 향합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딸을 바라보고 싶었던 걸까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데요. 가수에게 일터와도 같은 녹음실에 오면서도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답니다. 많이 친구가 되드려요. 근데 예전에는 바쁘단 핑계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적이 있거든.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왜 내가 그때 그랬지. 그게 너무 미안해서 다시는 그런 시간이 안 오게 제가 늘 호흡을 같이 하고 있어요. 24시간. 저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던 엄마한테 가장 미안하고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견뎌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혼자 또 질문할 때 대답을 다 그래요. 인생에서 자신보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미애 씨. 어찌 보면 제가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한 이유도 내가 아니면 엄마를 모실 수 없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한테 다 100% 다 신경을 써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저의 뇌 속에는 항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마 그림을 그리면 이 반은 노래고 반은 엄마. 그러니까 나는 없는 것 같아. 저는 없어요. 엄마. 아이고 오늘도 이쁘네. 엄마 우리 옛날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볼까? 사진 보고? 어? 짜자잔. 이게 어디야? 여기요. 아이 참. 여기가 어디야? 몰라? 이거는 부산이야, 부산. 점점 흐려지는 기억들. 어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머니가 이제 100살이 되셨잖아요. 근데 가끔 치매도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억의 문제 같아서 어머니 인생에서 중요했던 해녀 시절 생각하고 행복하시라고 그래서 이거 걸어뒀어요.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의 기억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능하면 끼니마다 다른 음식으로 어머니의 삼시세끼를 챙긴다는 딸 정옥 씨. 마당에 강 배추 뜯어없어 국 끓이게. 그래. 딸의 심부름도 즐겁게 받아들이는 어머니. 작년 크게 알아놓으시기 전까진 한시도 가만히 쉬는 법이 없었다는 어머니입니다. 입맛 없어 하는 어머니를 위해 만든 고기국수 한 그릇. 어머니 한 저분만. 어머니 한 번만 더 먹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어진 나이. 지난해 한 고비를 넘긴 후 부쩍 기운이 떨어지셨는데요. 따스한 햇살 아래 고온히 잠이 든 어머니. 그런데 그때 누우니까 차가워서. 갑자기 경련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팔이 팔 그냥 우차. 자다가도 갑자기 컨디션이 떨어진다는데요. 숨이 이렇게 숨이 차서 이게 해녀들이 이 바다에서 나와서 하는 호의 이거를 해녀 출신이니까 예 호흡이 가쁠 땐 제가 그 해녀 숨을 쉬세요 이제 가르쳐 드리니까 이렇게 숨이 막 급할 때는 호의 이렇게 하세요. 해녀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숨을 가다듬는 어머니. 우리 밖에강 좀 걸어보자. 그러면 숨 돌아오겠지? 이럴 땐 바다를 보러 나간다는 어머니. 평생 물질을 한 기억 때문인지 유독 바다 보는 걸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물질하던 섭섬 바다 앞에 집까지 구해서 이사를 왔답니다. 아이고야 잘 거는다 어머니. 바다 옆을 걸으며 호흡을 가다듬는 어머니. 좀 괜찮아지신 걸까요? 어머니 이제 웃네. 다행히 좋아진 모양입니다. 어머니 사진 하나 찍자. 거기서 사진 나와. 응 여기 어머니 사진 찍자. 야 잘 나온다. 어머니 웃으세요. 진짜 어머니 모델 같네. 웃읍서. 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된 후 추억을 쌓기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한 딸 정옥 씨. 그제야 알게 됐답니다. 어머니가 사진을 좋아한다는 거를요.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어머니 떠나시면 남는 게 없고 또 어머니가 사진을 찍고 이럴 때 사랑받는다, 관심받는다는 걸 느끼셔요. 어머니 유채꽃 기력을 차린 어머니와 유채꽃 밭으로 향했습니다. 어느새 노란 봄이 만발했는데요. 그런데 꽃 구경은 뒷전이고 연신 땅만 보는 어머니. 나물로 먹을 실한 꽃줄기를 찾아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유채나물 이 동지 삶으면 엄청 맛있어요. 옛날에 어머니도 유채 농사 지었지? 그렇지. 많이 해? 큰 농사로 했다. 큰 농사로 큰 밭에 농사 많이 지었지? 유채, 보리, 아이고 보리 조 고구마 고구마 많이 했죠. 농사 많이 해?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물질의 농사까지 평생 몸이 닳도록 일만 했던 어머니. 그래서인지 그 기억만큼은 여전히 놓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이남 7녀를 키우는데 자식이 워낙 많으니까 밤에도 일을 해야 될 정도로 보통 사람보다 한 2배 일을 했고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 어머니가 까맣게 거미 같아요. 보통 물질할 때는 음식을 먹으면 역류하니까 거의 음식을 안 드세요, 하루 종일. 저희 어머니 늘 그러세요.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점수가 무서워. 목숨을 내가 거는 거야, 점수가. 그 조그만이 죽는 거야, 몰라 내가 조그만 죽어. 잠수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식을 굶기는 일이었기에 어머니는 또다시 바다로 향한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달라지는 바다의 날씨. 어머니 왜 그래? 바지도 뺏겨가 버리고 돈도 뺏겨가 버리고 돈이 일센도 없어요. 갑자기 역정을 내기 시작하는 어머니. 돈 20원이고 10원이고 100원이고 없어져 버려. 우리 쥐가 돈을 먹어버려. 단돈 10원도 없어 해버려. 단돈 10원도 없어. 어머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험한 쥐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어머니 돈이네. 이거 잘 놔두게 영영 아무도 못 가져가게. 점점 더 아이가 되어가는 상황. 어머니 컨디션이 아주 안 좋네. 나도 그렇고. 저기 가서 저 환난대강 앉으게. 난 모르지 알아죠. 응, 저 환난대 가서 앉아가지고 마당도 보고 건해야 돼. 어머니 여기 있으면 우울해서 안 돼.
이 방 안에만 있으면 우울해. 흐려지는 기억에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머니입니다. 마음을 풀어 얘. 좀처럼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듯한데요. 이럴 때 딸이 꺼내드는 묘책이 있습니다. 사진 찍을까 어머니? 꼭. 어머니 웃어봐. 그러면은 카메라를 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웃는 어머니. 활짝. 아 예쁘네. 내친김에 포즈까지 취하는데요. 사진이 그리도 좋은 걸까요? 어머니 웃어. 이렇게 사진 찍고 하니까 기분 좋으세요? 그치. 어디 사진 찍으면 우는 사람 있어? 다 좋지. 기분 좋아. 기분 좋으셔? 선생님도 나 사진 찍고 가요? 할머니 여기 누구예요? 저 어디다 저대 왔어? 이거 할머니 지금 찍고 있는 할머니 거예요? 어디 갔어요? 난 몇 달 돌아갔어요 할머니. 어찌 할머니 못 데려갔냐고. 아 데려간 게 아니라 여기 찍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정되게. 아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기록하는 딸. 어머니의 하루를 글로 써서 지역 신문에도 연재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치매가 온 후에도 부지런히 일했던 어머니. 딸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담담히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세상 하나뿐인 어머니를 위한 일기를요. 어머니의 기분처럼 하늘도 갠 늦은 오후. 저녁거리를 구하러 집 근처 해변에 나온 모녀. 나가 보말 호슬만 잡아올게. 응. 돼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대신 이제는 딸이 바다로 향합니다. 바위 사이에 보말을 찾아 나선 딸. 이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다른 쪽으로 가보라고 알려주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알려준 곳으로 가보는데요. 이쪽은 굵은 게 좀 있네. 와, 어머니의 상군 해녀 실력은 여전하네요. 예, 이게 보말. 이게 조개. 어머니는 해녀 출신이니까 여기 어디에 많은지 그리고 조금 큰 보말들은 어디 있는지 아시니까 자꾸 저보고 이제 멀리 가서 잡으라고 하세요. 어머니 말을 듣고 갔더니 어느새 보말이 이만큼이나 쌓였습니다. 덕분에 의기양양해 돌아오는 딸. 아이고 그거를 그동안도 사용해봤다 이게. 응, 열어먹을 많이 잡았지. 뭐라는 거지? 응, 어머니는 먹겠지. 그동안에 많이 잡았다. 네, 많이 잡았지. 근데 진짜 잘 씹어 드시네요. 이빨이 좋으시니까. 치아가 하나도 상한 게 없어요. 그 신기해요. 일간 20년 사시는데 10년 동안은 틀니로 드시는 거 아닌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자기 이빨을 드시더라고요. 하나 도망갔다. 하나 도망가고 다 있네. 응. 아이고, 자랑하자 이빨. 이빨이 다 있네. 병단 노인이 하나 빠졌다. 응, 백난 노인 이빨 하나 빠졌어. 이빨 하나 빠졌어. 응. 간장 많이 들어. 응. 그랬잖아. 응. 어머니의 장수 비결, 튼튼한 치아가 아닐까요? 아침 좀 낫다. 아침 좀 더. 심지어 드시는 약이라곤 혈압약밖에 없답니다. 지가 추워지니까 그러는가 보다. 이래 앉아 이래. 여기 따뜻하게 장판하고.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찬 기운이 도는 제주의 밤. 아침은 뒤에 뒀다. 괜찮아. 자, 우리 어머니 저쪽 방에 가겠습니다. 뭐 조금 부러졌지. 잘 주무세요. 뭘? 주무세요. 갑니다. 딴 집에 사는 줄 알겠다. 아빠는 저 옆에 원룸을 꾸몄어요. 어머니 몇 살? 치매가 온 어머니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남편은 별채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100년을 살았네. 어디로 갔대? 어머니 너무 고생했네. 우리 10명 낳아서 9명 키웠네. 물질해가지고.
강원도도 가고 속초도 가고 부산 옆에 밀포도 가고 예 너무 고생했어. 감사해 어머니. 시합에 처녀로 갔죠. 어린 나이에 물질을 시작한 어머니. 이후 남편을 만나 구남매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려 청춘을 바다에서 보냈던 어머니. 나그네 사흘만 되면 또 바다에 가 물질라고 그랬죠. 묶어. 배를 뭘로 탄탄 묶어. 배가 허동, 아기 하나 빠지면 배가 빈배서 허동하지. 옛날에는 먹을 것도 잘 먹을 것도 없고. 아기들 옛날 우유도지 울방 사는 거지. 울방 살다가 어멍 바닥에서 나오면 그때서 제일 먹었어. 그게 울어도 내버리게. 옛날에 먹을 거 있느냐 이게. 밤인 가보면 해서부터 다 돌로 나온다고. 밤에 가면. 그런 것이 돈도 쓸고 그저 바닥에서 먹자. 옛날에 돈 벌 게 있나? 어렵게 벌고 아이들 고생하면 공부시켰지. 92세쯤 됐을 때 베개를 갖고 저희 방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남편하고 여기 자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 밤에 그 즉시 아빠는 어머니 방으로, 어머니는 여기로 룸메이트가 바뀐 거죠. 그래도 어떡해요. 이제 어머니가 아기가 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랑 제가 같이 자게 되었어요. 딸의 발을 잡아야 잠이 든다는 어머니. 이렇게 발을 잡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그저 소중할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밥 먹자. 이제 조금 있다가 어머니 커피 한잔 할까? 근데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슬퍼? 응? 어택시 죽었이냐? 응, 호태잉 씨 아버지는 어머니 미국에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묻었잖아. 자, 이거 봐. 어머니, 이거 봐. 이거 아버지잖아. 아버지? 이거 어머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이좋게 사진 찍었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천국 가서 먼저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한테 맡기고 정우가 어머니 잘 보살펴 주라 하고 가셨잖아. 남편의 이야기에 결국 눈물을 쏟아내는 어머니. 저희 오빠가 미국으로 갔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으니까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64세, 어머니가 63세에 다 팔고 이민 가셨어요. 자식이 뭔지. 가서 17년을 사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를 어떻게 했냐면 미국은 구덩이를 깊게 파요. 그리고 관을 수직으로 묻어요. 그거 보고 어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걸 제가 얼른 잡을 정도로 어머니가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 막 우니까 제가 제주도에 가서 같이 살자고 모시고 왔어요. 20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을 정도로 소문난 애처가였답니다. 평생 제주도에만 살다 자식을 도우러 미국으로 건너간 부부. 말도 통하지 않는 외로운 곳에서 의지할 곳은 서로뿐이었다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며 큰 상실감에 빠진 어머니. 아, 어머니 100세 생신 기념 사진은 보통 일이 아니라서요. 특별히 제주시 한라산 넘어서 유명하신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하신 사진 작가님을 초청했습니다. 100세 생신 선물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의 기분도 날아갈 듯 덩실덩실. 어머니 여기 봐. 여기 보고 웃어봐. 어머니가 이토록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어쩌면 어머니 인생의 주인공은 자식이었겠죠.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자식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잘 주무셨어요? 예. 기분 좋아요? 예? 기분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프기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전부터 뇌경색이 오셨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노인성 그 치매 기운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숨 쉬는 거, 스스로 음식 잡수시는 거, 그거 두 가지. 하하하. 웃어보세요, 어머니. 하하하. 웃어보세요. 하하. 웃으면서 걸으세요. 하하하. 어머니 일단 여기 앉으세요. 자, 세수도 하고 눈곱을 떼야 돼. 어머니한테 올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후회하겠구나. 아, 그런 옛날에 그 책이 제목이 떠오르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분명히 내가 이거 어머니 지금 이렇게 함께 살지 못하면 후회할 것이다. 후회 없이 살자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다 모든 건 내려놓고 어머니한테 그냥 올인하자. 그렇게 이렇게 온 거죠. 미소가 떠오른 얼굴이 곱기만 했던 어머니. 예고 없이 찾아온 사고가 앗아간 것은 어머니의 고운 미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치면서 뇌에서 출혈이 온 거예요.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혈관이 막혀 있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듣는 기능은 이렇게 한 50% 돼요. 완벽하게 듣지 못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말하는 기능은 다 떨어져 제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까지 오셨죠, 사실은. 어머니 한숨 잘 주무세요. 알았죠? 좀 쉬고 계세요. 황량한 겨울 도로를 타고 1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곳. 어머니가 평소에 여기를 자주 이렇게 함께 다녔었는데 근래 와서 못 가가지고 요즘에 음악이 그리우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음악 들으러 왔어요. 나는 저 하루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네 저희 처하고도 이따금네 안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얘기를 하는데 하루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나 싶지 않아요. 이 음악을 들으시면 이제 눈이 뜨시겠지. 어머니. 하지만 좀처럼 잠 기운을 떨쳐내지 못하는 어머니. 고심 끝에 꺼내든 레코드판을 턴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바늘이 떨어지자 묵직한 선율이 방안을 휘감습니다. 아이고, 행복해 보이시는데 이제 졸음이 다 깨셨어요? 웃으시네. 아이고, 여기가 음악 좋은 소리 들으셨으니까 행복하시죠? 행복하시대요. 음악 들으면. 이 곡을 여러 번 여기 와서 들었어요. 듣고 또 이거 말고도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도 좋아해요. 좋아하고 다른 음악들도 아마 그 피아노 곡도 좋아하고 좋아하세요. 아주 우리보다는 아주 더 세련됐어요. 아이고. 옛 추억이 담겨 있는 두 번째 곡. 감미로운 선율이 간절한 아들의 마음 같습니다. 혹시 아들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힘겹게 눈을 뜬 어머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오릅니다. 눈 뜨셨다. 잘 들으셨죠? 아주 뭐. 기분 좋았죠? 네. 아주. 기분 좋죠? 음악 들어서. 잠깐의 눈맞춤이 어머니의 대답이라 여기는 아들. 따뜻한 음악을 들을 때는 어머니가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이 음악이 어머니한테 주는 이 효과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또 어머니가 또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하시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자, 어머니
이제 발 닦을 시간이에요. 어머니 발 닦을게요. 얼굴이 화가 나는 표정이시네. 불편하신가 본데 발 닦는 거. 따뜻한 물이 발을 간지리자 심기가 불편해진 모양입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여기를 녹여드리면 되겠다. 꽁꽁 얼었구나. 여기가 그냥 어머니의 마음부터 녹이는 기찬 씨. 하지만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걷어차는데 그게 저도 왜 그러시냐고 이제 또 이렇게 소리가 갑자기 톤이 올라가더라고요. 톤이 올라가는 순간 아차 내 마음에서는 이거 또 내가 나왔구나. 그러면 침대에 막 누워들으면 주먹을 움켜쥐고 인상을 쓰세요 저한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뭐 불편한데 막 이러면서 막 몸을 떨고 그러죠. 요즘 말로 어디 양로원에 병원에 가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처음에는 엄습해 왔죠. 기찬 씨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오늘 밤은 영 기분을 풀지 않는 어머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지만 받으세요. 어머니 절 어머니 절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한 3번 그렇게 갔던 생각.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공화국 쪽 유럽 쪽에 한 번 간 적이 있었고 안 아프셨으면 아마 거기 가 있거나 또 뭐 부탄이나 어디 또 다른 데 어디 가 있거나 또 그런 데 가려고 계속 또 왔다 갔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일찌감치 잠든 어머니와 달리 기찬 씨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웬 무명천인가요? 어머니가 이제 실례하시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갓난아이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칭얼거리고 울고 불고 또 웃고 했을 때 어머니가 나를 다 케어를 해서 이렇게 성장한 건데 내가 거꾸로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머니를 손수 케어를 해드리는 게 그냥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라는 말이 그거 같아요. 잠시 후 조심스레 옷 한 벌을 꺼내오는 기찬 씨. 이게 무슨 옷이에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옷인데요. 겉감하고 속하고 색깔이 달라요. 여기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느질로 손 좀 보고 여기 좀 떨어져서 여기도 좀 손 좀 보고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어머니. 최근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의사소통이 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옷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하늘나라 갈 때는 이 옷을 입혀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셔서 잘 보관하고 있죠. 정말 그 떠난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지만 오늘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지금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현재 삶이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어머니를 대하면서 사랑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보다는 슬픈 마음에서만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도 즐길 수 있고 웃음이 나면서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그 아름다운 그런 감정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교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행복을 위해 슬픔은 저만치 미뤄두고 허락된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기찬 씨.
분명 내일 하루는 오늘보다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 기분 좋아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박수, 박수.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와, 박수. 박수, 박수. 최고예요. 어머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쳐보세요. 박수. 와, 신난다. 신난다. 박수. 박수 한 번 더 쳐보세요. 와, 손이 움직인다. 혼자 박수치기에 성공한 어머니. 덩달아 기찬 씨의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아이고, 너무 좋네요. 박수 치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으네요, 어머니. 이게 너무너무 놀라는 일이잖아요, 저한테. 손도 못 움직이시던 분이 오늘 이렇게 손 움직이. 와, 고맙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박수 쳐주실래요? 와! 와! 누군가에겐 고작 한 번의 박수이지만 기찬 씨에겐 이 순간이 바로 기적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어머니도 행복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야! 한 번 더 예 해보세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기적. 어머니 이제 뛰어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걸어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